우리 법원장님들과 함께 또 참석하신 판사님들께 함께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오늘 한국당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영장재판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성토를 보고 이건 기본적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한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입법권은 항상 집행 상황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집행된 이후에 조사, 감사로 얘기를 해야지 집행되는 과정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김영란법도 부정청탁 방지하는 그것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본 헌법 원칙이 입법권자가 입법권을 활용해서 또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발언권을 활용해서 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데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아까 제가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법원장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항의를 해주시고 그 의미는 취지는 심사숙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삼가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게 좀 맞았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전 반대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내용, 즉 일반적인 내용과 원칙, 공인이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공인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더 엄격하게 재판하고 판단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오늘 뭐 오랫동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 가지고 한국당 의원들이 법원에 올 때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때 국회의원은 예외를 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그 점에서 오늘 한국당 의원들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그런 법적 책임도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받아들일 각오를 오늘 밝히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든 기소가 되든 이 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생법원장님 어디 계시죠? 예. 제가 이제 회생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전문 법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회생법원 관련해서 실제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기업 관련된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생법원의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 얘기니까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또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배려가 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생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또 계속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전문법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문제는 저희 회생법원이 만들어질 때부터 전문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생법원 자체 내에서도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근무 기간이 인사 패턴에 따라서 단독 판사들은 3년 정도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전문화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그것이 가능해지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 전문법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문법관을 하고 있는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은 5년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회생법원도 장기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기업 관련된 그 회생법원 사안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전문성이 각별하게도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런 시대로 많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법원을 만든 취지 자체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법관 2년인데 회생법원의 법관은 3년이에요. 근데 1년 정도 더 재직하는 거 가지고는 이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런 노력만 가지고 뭐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뭐 전문가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노력만 가지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판단도 조금 우려하는 판단들이 많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제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특허법원, 도산법원은 물론 일반 법원도 사실 담당 업무 변경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독일은 아예 최고법원 자체가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정법원만 전문법관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는 회생법원은 물론이고 특허법원, 제가 특허법원도 대전에서 국감할 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특허법원에서 이 기술심리관들의 그 의견들 청취해서 판단을 많이 하는데 기술심리관이 기본적으로 특허청의 네트워크에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끼리 계속 인수인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법관에 의한 독립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냐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생법원, 그 다음에 특허법원,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이제 논의가 돼서 새로 생긴다면 노동법원, 이 전문법원들에 대해서는 전문법관제를 우선 고려를 하고 우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고요. 이 점에 대한 의견과 로드맵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은 입법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때가 되지 않나.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법원에서도 그 전문화를 위한 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